중앙은행에서 100만 원을 만들면 그게 1000만 원으로 활동을 해요. 10배로 활동합니다. 정치인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서 경제가 부흥하고 있구나. 내 돈이 잘 불어나고 있네. 여러분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부동산 업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되게 부조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증기관이 일을 회의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 쓸데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많이 해서 이런 걸 협박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하자면 또 기타 중앙의 부조리. 기타라고 써있지만 이것 되게 엄청나게 다 거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중앙은행과 정치적 관점.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좋아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자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S&P 500이 상승할 때 네. 이제 집권당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84%예요. 또 미국 증시 S&P 500이 하락할 때 집권당이 패배할 확률이 막 거의 90%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증시가 좋아야 선거가 잘 풀린다 이거죠.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P 500에 투자했는데 그게 막 잘 올라가.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지금 정치인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서 그치. 경제가 부흥하고 있구나. 음, 내 돈이 잘 불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해주는 거죠. 아, 너희 음,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이 정치인들은 이 선거 시기만 되면 금리를 내리거나 어쨌건 돈을 풉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더 투자하게 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음, 이 화폐의 유동성에 정치적 관점이 관여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앙의 부조리인 거고.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자, 상호은행 관점. 이건 더 거대합니다. 지금 이건 엄청 거대한 겁니다. 신용창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자, 결론부터 일단 말하고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이 100만 원이 만들어지면 이 중앙은행에서 100만 원을 만들면 그게 1000만 원으로 활동을 해요. 시중에서는 10배로 활동합니다. 이론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이렇게 발행했어. 화폐 발행을. 그럼 이제 국민은행이 그거를 빌려와. 그러면 이제 법이 있거든요. 지급준비금이라는 거. 음, 그러니까 빌려온 돈의 10%는 무조건 저축해야 돼, 은행도. 음, 그래서 10만 원 저축하고 90만 원을 이제 대출업에 쓸 수 있어. 은행은 대출업하는 곳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제 90만 원을 야 이제 우리 사업하자 90만 원 대출업에 쓸 거야 해서 예를 들면 기업은행을 고객으로 삼았다 해봐. 기업은행이 이제 90만 원 빌려왔어. 기업은행도 똑같아. 지급준비금 법적으로 10%인 9만 원을 저축하고 대출업으로 81만 원 쓸 수 있어. 음, 81만 원 이제 뭐 농협한테 빌려줬어. 농협도 똑같아. 10% 저축하고 나머지 10%는 나머지 90%는 대출업에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그 국민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일단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10만 원이고 90만 원은 대출에 써서 없지만 얘네들은 마치 100만 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90만 원을 빌려주던 어떤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증서를 담보로 잡아서 막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우리도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있잖아. 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그래서 기업은행도 똑같이 90만 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음, 농협도 똑같이 82만 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가 이 수열을 풀면 되거든요. 이거 되게 그냥 이거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100 플러스 90 플러스 81 플러스 쭉 무한대로 가면 그 합계가 1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100만 원을 발행하면 이 시중에선 그게 1000만 원으로 활동한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10배, 그러니까 10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엄청나게 이게 인플레이션 또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의 신뢰가 기관 관점에서의 부조리가 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딱 부동산을 보면 알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뭔가 절차가 복잡해. 음,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과도해. 뭐 음, 조금 서류 작업하는데 몇십만 원 떼린단 말이죠. 전세 같은 거 계약하려면. 음, 막 시그널 이런 거 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되게 부조리한 거죠, 사실. 부동산 업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되게 부조리한 겁니다. 음, 음. 이게 그냥 중앙이 얘네를 거쳐야 된다고 법으로 정한 거고, 그걸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죠. 또 그냥 이것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또 하나의 내러티브인데, 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인증기관의 모럴 헤이자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거예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 명의로도 돈을 빌려줬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증기관이 일을 해이하게 했으면, 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3의 신뢰기관 관점에서도 중앙에 부조리가 있다. 중앙이 개입하면서 진짜 부조리들이 되게 생기는 거죠. 음, 이 사이퍼펑크 관점은 약간 다른 결이에요. 약간 다른 결인데 어쨌건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 히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히피족.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히피. 우리 히피 모임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피가 거기. 뭔가 자유를 상징하는 네. 모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모임 이름 바꿨었잖아요. 네네. 어, 히피가 왜 자유를 상징하는 모임이냐면 네. 이 미국이 한창 베트남 전쟁 일으킬 때 네. 미국의 이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면 이 전쟁 뭐 지금 쓸데없이 너무 길어졌고 음,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 쓸데없는 전쟁인 것 같아. 명예를 위한 전쟁인 것 같아. 그냥 미국의 명예를 위한. 음, 그래서 이게 반문화 운동이 크게 일어나요. 이제 그 족들이 히피족인 거고.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 어떤 자유 그런 걸 음, 상징한 거죠. 히피족이 그래서. 음, 그래서 히피펌이 되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머리 스타일인 거고. 음, 여기 근데 이 히피라는 이 족에서 또 약간 IT적으로 암호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종족이 바로 사이퍼펑크입니다. 음, 이 사이퍼라는 게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퍼인데 음, 사이퍼는 암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음, 펑크는 저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암호를 통해 저항한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맥락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빅테크가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막 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되게 그 굴지의 기업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빅테크가 나올 때 어떤 법적인 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정부와 빅테크가 약간 힘을 합쳐서 되게 이 국민들의 사생활에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많이 했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 막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많이 해서 이런 걸 협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정보 같은 걸로 협박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CCTV로 뭐 도철하고 도청하고 그런 것들. 음, 그 다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사이버 펑크였던 거고. 이제 이 사이버 펑크가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음, 1교시에. 해당 그림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고 이거는 런던의 타임지 일면이에요. 신문지 제일 유명한 거 일면이라는 거죠. 네. 음, 근데 이 비트코인의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뭐냐? 제네시스는 창세, 음, 초기 그걸 의미한단 말이죠. 맨 처음 블록을 이제 지칭해서 음,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음, 블록체인은 블록이 체인 형태로 있어서 블록체인인 건데 이제 그 첫 번째 블록이라는 거죠. 제네시스 블록이. 음, 즉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이게 잘 모릅니다. 어떤 거래 기록일 거예요, 아마. 거래 기록이 저장돼 있는데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이런 텍스트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블록에 이걸 새겨둔 거예요. 이게 새겨둔 게 뭐냐면 영국의 타임즈 일면 헤드라인을 그대로 여기 새겨뒀습니다. 음, 여기 글자가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뭐 이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타임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음. 자,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우리 구제금융이란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죠? 구제금융. 아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렇죠. 네. 금융. 이거가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나온 뉴스고 음, 그게 실려 있는 건데 음, 근데 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구제금융 헤드라인 뉴스가 실려 있을까? 뭐, 이것 네,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쵸. 네. 맞죠. 근데 또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음, 이런 부조리의 상징을 하나 심어둔 거고 음, 이 우리가 앞서 제가 여태까지 말한 그 일련의 역사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음, 이 중앙의 부조리에 의해서 화폐가 아주 살아났다가 난리가 난 거를. 음, 그러니까 중앙 너희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내가 화폐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걸 딱 여기 심어두고 비트코인을 딱 처음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을 암시하는 하나의 어떤 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아, 오케이. 이런 진짜 일련의 엄청난 응, 부조리에 대한 저항하고자 나온 응. 엄청난 기술적이고 천재가 만든 엄청난 발명품이다. 입니다. 그 네네. 질문. 네. 어쨌든 뭐 뒤에 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네. 앞에 것들은 사실 어떤 사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건 일어났던 거고, 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연결점은 좀 였다는 아, 그렇죠. 어떤 네. 그거, 생각인데, 네. 뒤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랑, 네. 아, 네.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났어요. 두 번째 질문. 비트코인. 아, 미국이, 음, 돈 때문에 전쟁한 건 뭐, 했을 수 있음. 네. 사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도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미국의 패권이 어쩌면 세계 경제에 신용도를 올려주지 않았을까? 뭐 맞아요.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결과론적으로 본 거고, 네. 사실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건 결국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폐 100개를 가지고서 1000개만큼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걸 굴렸으니까 사실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고, 그리고 미국이 맞아요. 패권을 갖고 있고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음, 신용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 무법지대에서는 막 엄청나게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사실 네. 여태까지 말한 게 되게 확증 편향적인 말이기 때문에, 음, 왜냐면 나는 지금 항상 말하는 게 중앙이 부조리를 일으켰다고 여러분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맞죠? 네. 여러분들은 되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화폐, 신용 창조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한 것도 맞아요. 물론 그 와중에 굴곡이 있어서 어느 나라는 되게 많이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또 음,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근데 제가 결국 주장하는 게 비트코인이 음, 미국의 달러를 집어삼킬 거다, 혹은 음, 집어삼켜야만 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음, 달러나 화폐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 음, 그래, 자, 너희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음, 난 오히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 뒤에 가서는 아마 그게 더 보강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너 전 재산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음, 전 재산 중에 일부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내러티브다 이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아무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 오케이. 음,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전에는 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역할을 음, 했고, 달러를 갖고 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 말했지만 미국이 가장 강력하면 신용도를 음, 가진 화폐이기 때문에 음. 이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채원님 공부를 하시다 보니 이거 안전하지 않은 사건이 여러 많았고 앞으로 봤을 맞아요. 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음 네. 그러면 뭐가 이제 대체를 할 것이냐 해서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셨다는 거죠. 대체까진 모르지만 보안. 보완제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 달러가 망할 수도 있으니. 음. 음, 달러가 망한다. 굉장히 음. 파격적인.